최 교수님과 함께 코로나19 대응 문제를 다루기 전에 이 코파라 방송 취지에 맞게 팩트 체크 하나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이제 최근에 실린 논문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많은 언론이 코로나19의 에어로졸 전파 가능성을 말해준 논문이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에서 3시간 정도 생존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많이 되었는데요. 최 교수님, 이 논문이 어떤 논문이죠? 예,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이고요. 네.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갖고 실험한 경우로는 최초입니다. 그렇죠. 직접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건 최초죠. 네네. 과거 사스 바이러스 갖고 한 건 있었습니다만, 네네. 그래서 지금 과거 사스와 동일하지 않겠냐, 혹은 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네. 가능성이 있었던 차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갖고 한 건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일반 실험실에서 전혀 할 수 없고요. 맞아요. 예, 예. 전 세계에서 또 이런 실험을 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밖에 안 돼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좀 조사를 한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 사스 바이러스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는 거고요. 아, 그렇죠. 네, 네. 그게 보니까 중요한 초점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파력이 사스 바이러스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혹시 외부 환경에서 사스 바이러스보다 더 많이 생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네. 결과만 놓고 보면은 2003년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게 결론이죠. 맞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소독과 방역, 네, 네. 그다음에 추가적인 접촉 감염, 또 접촉 감염, 그리고 감염의 기회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하게 검사를 했습니다. 네. 즉 제일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일반 공기 중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얼마나 지속할 수 있냐. 네.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뭐 택배 상자, 카드보드라 그러죠. 네. 그다음에 이런 금속 표면 중에 스테인레스, 또 구리, 또 일반 편지 봉투 이런 곳에서 바이러스 표면이 얼마나 오래 생존할 수 있냐는 걸 조사를 했고요. 네. 특히 공기에서의 감염은 이제 반감기로 치면, 즉 처음에 일정 농도가 숫자가 반으로 줄어드는 한 66분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 네. 전체 12.5%까지만 남고 나머지 한 80몇 프로가 죽는 거가 한 3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공기 중에서 에어로졸 전파 가능성이 3시간 있다라는 기사가 나온 게 이제 그 내용 때문이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3시간까지는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거고요. 스테인리스 같이 최장 생존 기간은 한 2, 3일 정도고요. 예, 네네. 반감기하고 반감기는 하루 정도.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것도.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고려돼서 아마도 통상적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다중시설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여러 번 소독하잖아요. 네네. 그 정도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재미있는 거는 구리입니다. 구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생존 기간이 줄어서 45분이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45분이고 최대 생존 시간도 4시간밖에 네. 아니더라고요. 이 점은 뭐 이미 의료인들은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수백 년 전부터 구리가 항균 또 그 작용이 있다라는 부분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병원에서 그런 이제 병원에서 추가된 감염을 막기 위해서 병원 손잡이나 수술방에 이런 가드레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리로 코팅된 금속을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옛날부터 좀 알려져 있었고요. 일부 나라에서 그걸 쓰기도 합니다. 네. 그 요즘에도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제가 따로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구리 이온이 코팅되어 있는 시트지 같은 걸 엘리베이터 맞습니다. 버튼에다가 이렇게 씌우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네, 같은 때문이잖아요. 원인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상생활에서 지금 고민해야 되는, 우리가 많이 적용하고 있는 손 씻기와 마스크 이 부분은 변한 게 없고요. 그 정도로 충분히 다 컨트롤 된다는 그 거고요. 이제 에어로졸 환경을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들었잖아요. 네네. 네, 그 에어로졸을 이제 네뷸레이제이션을 통해서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든 에어로졸이 공기 중에서 이제 얼마나 생존할 수 있는지를 이제 이 실험에서 설계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그 에어로졸이 만들어질 수, 그 이 실험과 비슷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어떤 환경일까요? 에어로졸이 에어로졸 네. 발생시키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이 이제 이 환자분이 특히 상기도에서 그런 증상이 심해서 뭐 가래나 혹은 상기도에 발생하는 이런 점액이 많이 생겨서 많이 생겼어. 그거를 이제 기침을 통해서 확대돼서 바깥으로 방출되는 그런 임상 환자분은 특히 문제가 있겠다. 혹은 병원에서는 가래가 많이 끼는 석션을 하거나 네네. 인튜베이션을 네. 하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되고요. 일부 환자의 경우에 상기도의 감염으로 인해서 이런 시크레션이 많이 나오는, 점액이 많이 나오는 그런 경우에는
에어로졸을 많이 발생시키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논문에도 써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연구가 보고된 이후에 이 많은 그 언론에서 공기에서 3시간까지 생존 가능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그 공포심이 되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이 연구는 실험실에서 그 밀폐된 곳에서 실험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걸 일반 야외에서 일상생활을 할 때까지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좀 네. 당연합니다. 네, 네. 그 점 꼭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그러니까 특히 그 헬스케어 시설, 그 병원 시설을 강조한 것도 거기에 이제 바이러스를 다량 배출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또 환경도 아무래도 폐쇄된 중환자실 같은 경우 폐쇄된 환경이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이제 에어로졸을 배출하면 공기 중에서 한 3시간 정도까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디스커션이 있거든요.